자, 등차 수열. 먼저 우리 수열이라 함은 뭐였냐면 수열의 정의, 너는 정의 여기 자연수 인 어떤 함수값의 나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값의 나열. 그래서 편의상 어떤 fx라는 함수가 있어. fx가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2x 더하기 1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의역에다가 자연수를 이렇게 넣을 수 있죠. f1, f3, f2, f3 쭉 자연수를 넣다 보면 자연수를 대표하는 문자인 n 같은 걸 넣을 수도 있다고. 그럼 이제 뭐 2n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죠? 근데 요거를 이제 수열의 관점에서는 조금 수열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F1, 2, 3, 4를 그냥 너를 A1이라고 표현을 하고 너를 A2라고 표현하고 A3 땡땡땡 AN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 n번째 항과 n번째 항을 n에 대한 어떤 사실 함수지 함수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부르죠. 일반항. 그 중에서도 지금처럼 차이가 일정하게 커지거나 작아지는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우리는 등차 수열이라고 부르죠. 여기서 보시면 이만큼 커지고 쭉 이만큼 커지죠. 근데 이게 이만큼 커지는 데는 이유가 있어. 이 직선의 기울기가 2짜리이기 때문에 n값이 1 커질 때마다 2씩 커지고 있죠. 그래서 요 일정하게 커지는 부분을 우리는 공차라고 불렀었고 보통은 문자로 D라고 표현을 합니다. D가 아마 뭐 difference 약간 이런 뜻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율에서 ratio를 사용하듯이 D라는 문자를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가 요 등차 수열의 특징은 n에 관한 1차 이하의 다항식입니다. 1차 이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1차 함수일 수도 있지만 상수함수여도 상관은 없죠. 상수함수라는 건 이웃한 모든 항들이 서로 같다는 이야기인데 그럼 차이는 모두 0으로 일정하지. 차이가 일정하면 되는 거고 차이가 0이 아니라는 뭐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요거를 AN이라는 거를 이제 나타낼 때 우리가 첫 항 A1으로부터 만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수열이라는 거는 자연수는 순서가 있죠. 1, 2, 3, 4 이런 식의 순서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1부터 차례로 대입한 것들이 이제 요 수열을 나타내는데 그래서 n번째 항을 나타낼 때 A1에서 얼마만큼 이제 커졌는지를 가지고 AN을 보통 표현을 하고 그래서 AN의 가장 일반적인 표현은 A1에다가 공차를 더해주는데 몇 개를 더해줘야 되냐면 n에서 1까지의 차이인 n-1개의 공차를 이렇게 더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일반항에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표기인데 사실 우리가 꼭 A1에서 찾아갈 필요는 없잖아. 내가 A2 같은 데서 찾아가도 되는 거 아니야? 만약에 문제에서 A2를 알고 있다면 어떤 n번째 항을 구할 때 A2에서 찾아가도 괜찮죠. A1을 너네가 고집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문제에서 A2를 줬을 때 너네가 A1으로 갔다가 AN으로 갈게 약간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건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바로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A2에서 AN까지는 n-2개의 어떤 항의 변화가 있으니까 공차가 차이가 나고 그래서 요 1이라는 부분을 일반화를 하시면 어떤 또 다른 자연수 그냥 m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심지어 이 m 값은 n보다
꼭 작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 표현은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너를 넘겨서 이렇게 변형을 할 줄 아셔야 돼요. AN에서 AM을 뺀 것이 N-M개의 공차이다. 이게 일단 이쪽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식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등차수열 문제를 풀 때 어떤 주어진 요소에 대한 변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한 끼리 서로 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한 끼리 서로 더한 것을 변형을 하는 게 두 번째예요. 그래서 두 번째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등차 중앙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등차 중항이라 함은 등차 수열이 쭉 있을 때 예를 들면 A1, 2, 3 이런 것들 간격이 일정하게 세 개의 항이 있으면 그 세 항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고 꼭 바로 이웃할 필요는 없습니다. 1, 2, 3일 수도 있고 1, 3, 5일 수도 있고 뭐 2, 4, 6일 수도 있고 간격만 일정하면 돼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세 개의 관계를 본다면 A1 같은 경우에는 A2에서 공차를 하나를 빼는 거고 A3 같은 경우에는 A2에다 공차를 하나를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 항 간의 관계는 이렇게 두 개를 더하면 항상 가운데의 이제 두 배가 나오더라. 그래서 요거를 등차 중앙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이제 AN과 AN 플러스 1, AN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기하학적으로는 등차 중앙은 어떤 개념이냐면 중점의 좌표에 대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어떤 직선 위에 있는 서로 다른 두 점의 함수값의 평균이 정확히 그 x좌표의 평균에서의 함수값과 동일하죠. 그래서 우리가 중점의 개념이기도 하고 평균의 개념이기도 합니다. 근데 간격이 일정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여기가 1일 필요가 없고 뭐 k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는 2k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AN, AN 플러스 K, AN 플러스 2K 그래서 이런 게 성립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등차 중앙의 특징은 뭐냐면 서로 다른 항의 합을 뭔가 하나의 항의 두 배로 바꿀 수도 있고 하나의 항의 두 배를 서로 다른 두 항의 합으로도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은 구조적인 변형이 핵심이야. 변형을 잘 해서 식을 좀 더 간결하게 써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지금 꼭 세 개의 항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선의 관점으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에 A, N1이 있고 N1인 거죠, N1. 여기 N2가 있어요. 그럼 요때의 함수값이 A, N1인 거고 여기가 A, N2가 될 텐데 그러면 무조건 너와 너 사이에는 중점이 있습니다. 어딘가에, 그죠? 그러면 요 중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요게 이제 자연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N1 더하기 N2가 홀수가 되면 자연수는 아니겠죠. 그 여부는 중요하지는 않고 또 다른 너를 중점으로 하는 또 다른 두 점을 한번 잡아볼게. 예를 들면 여기에 M1을 잡고 그다음에 뭐 요 정도의 M2를 잡을게요. 그럼 이제 역시 너가 AM1이고 너가 AM2가 될 텐데 둘의 중점도 역시 동일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둘의 중점이 동일하다는 거는 함수값의 평균이 동일하다는 거, y좌표의 평균이 같으니까 평균이 같다는 거는 y좌표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같아지냐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언제 같냐면 이렇게 더한 거랑 이렇게 더한 게 같을 때만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공식이 뭐가 나오냐면 N1 더하기 N2와 M1 더하기 M2가 같으면 이면 AN1 더하기 AN2와 AM1 더하기 AM2가 같다. 이다입니다. 근데 필요 충분히 너이면 너이고 너이면 너입니다. 이렇게. 당연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x좌표 입장에서도 어차피 1대1 함수이고 y좌표 입장에서도 1대1 함수이기 때문에 물론 뭐는 제외하셔야 되냐면 공차가 0인 경우는 이제 제외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 방향으로 갈 때는. 왜냐면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경우는 잘 없고 변형을 할 줄 아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자, 너네가 A 2 더하기 A 7이 있어. 예컨대. 그럼 이거를 다양하게 변형을 할 수 있다고. 2 더하기 7이 9가 된단 말이지. 그러면 합이 9가 되는 또 다른 숫자들로만 바꿔주면 돼요. 예를 들면 A1 더하기 A8로도 바꿀 수 있고 A3 더하기 A6으로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변형할 수 있는 모습이 다양하겠지. 근데 이제 그 변형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의 기준은 예를 들어 요거를 주고 문제에서 너네한테 A4의 값을 줬다고 치자. 만약에 A4의 값을 줬다면 A2 더하기 A7을 어떻게 바꿔서 문제를 풀어가는 게 편하냐면 A4 더하기 A5의 값으로 바꿔서 푸는 게 편하겠죠. 왜냐면 나는 A4를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가셔야지 A4로 A2를 표현하고 A4로 A7을 표현하고 이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변형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등차 수열에서 여러분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 두 가지예요. 서로 뺀 것이 공차의 형태, 서로 더한 것이 또 다른 합의 형태. 이 두 가지를 좀 자유자재로 변형을 하고 가지고 노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단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등차 수열 단원은 내가 저런 변형이 얼마나 능숙하냐에 따라서 풀이의 어떤 복잡도, 연산의 복잡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저런 것들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이따가 문제 보면서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등차 수열의 합이 나옵니다. 등차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의 개념은 여러분이 두 가지 형태로 따로 분리해서 알고 계셔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게 첫 항과 마지막 항 더하고 2로 나눠 상의 개수를 곱하게 되는 그거는 이제 무엇에 대한 이야기냐면 합의 일정함. 사실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죠. 요 등차 중앙에서의 어떤 합의 어떤 대칭성과 관련된.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결과물이 n에 관한 이차함수 형태가 나. 즉 이차함수라는 거는 또 이제 원점을 지나가는 이차함수 형태가 나오는데 그래프를 가지고 뭔가 풀어가는 뭐 이런 부분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합을 나타내는 기호인 S, N은 A1부터 AN까지를 더한 이런 표기가 되는데 등차 수열인 경우에는 얘를 거꾸로 이제 다시 한번 AN, AN-1, A1 자 거꾸로 다시 써도 괜찮죠. 그리고 위아래를 서로 더해줍니다. 이걸 서로 더해주시면 좌변은 2SN이 남고 자 우변 같은 경우에는 1 더하기 n이나 2 더하기 n-1이나 n 더하기 1이나 모두 합이 n 플러스 1로 일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게 모두 같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더한 A1 더하기 AN을 몇 개가 곱해지게 되냐면 n개 곱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양변을 2로 나눠주시면 자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이 부분을 항의 평균이라고 불러요. 항의 평균. 평균적으로 이런 값이라는 거고 요게 이제 항의 개수가 나오죠. 항의 개수. 그럼 평균 값에다가 개수를 곱한 게 전체 합이 되겠지. 그지? 평균적으로 평균값이 5인데 10개면 값은 전체 더한 거는 50이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이 부분. A1 더하기 AN이라는 요소를 우리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야. A2 더하기 AN-1로도 바꿀 수 있고 A3 더하기 AN-2로도 바꿀 수 있고 그래서 요거를 이용해서 이 부분이 변형이 된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뭐 A1, 2, 3의 합을 주고 맨 끝에 AN-2, N-1, AN 세 개의 합을 주고 뭔가 합을 구하게끔 한다든지 뭐 그런 뭐 문제들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형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AN이 이런 구조를 갖는다고 했는데 사실 AN은 어떤 구조이기도 했냐면 DN 플러스 P 꼴이기도 해요. 자, 이거는 관점이 뭐냐면 n에 관한 함수 측면에서 본다면 기울기가 D짜리인 1차 함수이다. 물론 D가 0이면 상수함수이다.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된다라고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SN은 어떻게 생겼을까? 자, SN이라는 게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저 식에다가 얘를 넣어볼게요. 그러면 A1은 D 플러스 P가 나오고 P는 어차피 상수이고 dn 플러스 P가 나오고 나누기 2 곱하기 n이 되겠죠. 자,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 식을 조금만 정리해 보시면 2분의 d를 최고차항으로 가지고 n제곱이 붙고 자, 여기에 뭐가 잔뜩 붙고 n이 곱해진 이런 구조를 갖게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리를 하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2분의 d 플러스 d 아니지? 2분의 d 플러스 2p의 형태가 나와요. 여기는 이제 굳이 외우지는 않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되기는 하는데 선생님은 보통 여기를 뭐라고 놓냐면 그냥 Q라고 놔요. 즉 SN이라는 어떤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의 요소를 우리는 N에 관한 2차 함수의 형태로도 바라볼 수가 있고 그때 중요한 거는 상수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N이 여기 곱해져 있기 때문에 상수항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상수항이 없다는 거는 함수 측면에서는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SN 등차 수열의 합의 특징은 뭐냐면 크게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최고차가 개수가 2분의 공차가 되고 원점을 지나는 n에 관한 2차 함수입니다. 물론 공차가 0인 경우에 좀 다르겠지만 공차가 0인 등차 수열은 거의 잘 나오진 않아요. 그냥 염두에만 두세요. 이런 게 있긴 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우리가 어떤 AN이라는 일반항을 줬다고 칩시다. 문제에서. 예를 들어 너네가 아니지. 보통 AN 같은 걸 잘 주지 않죠. 예를 들면 문제에서 이렇게 줬다고 칩시다. A3이 5고 A5가 9인 상황이야. 예컨대. 그랬을 때 S 10의 값을 구해라. 자, 항 두 개 주고 얘를 구하고 싶대.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AN을 구해서 AN에서 SN을 구해서 SN에다가 10을 대입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S10이라는 게 어차피 A1 더하기 A10 나누기 2 곱하기 10이니까 3과 5에서 A1과 A10을 이제 구해서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은 이 문제 한정에서는 두 번째 방법이 더 쉽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AN을 구해서 SN을 구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하려고 해. 자, 일단은 AN을 구해야겠죠. AN을 구하는 방법은 지극히 단순합니다. 3,5와 5,9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너네가. 그러면 당연히 뭘 관찰하게 돼 있어? 그것의 기울기를 관찰하게 돼 있어. 2 커질 때 4 커지니까 기울기는 2짜리에 즉 2n 써주시고 3일 때 오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나와. 자, 여기서 우리가 SN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뭐냐면 SN은 최고차항이 항상 공차의 절반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공차가 2니까 너의 절반이라서 1이 됩니다. n제곱. 두 번째는 SN이라는 거는 정의상 첫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인데 그럼 n자리에 1이 들어가면 S1은 A1까지만 더하면 돼. 즉 S1과 A1은 항상 같아요. 이거는 SN의 정의상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에다가 1 대입한 거랑 이 식에다가 1 대입한 게 같아야 돼. 여기 뒤에 QN이 있는데 이 자리를 1 대입한 걸로 맞춰줄 건데 자, 여기다가 1을 대입해봤더니 1이 나오죠. 여기다 1 대입했더니 1 나오니까 너는 0이 될 수밖에 없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차항의 개수가 0이 되면서 SN은 이렇게 나오고 S10은 100이 나옵니다. 자, 요거는 AN에서 SN으로 넘어가서 S10을 구한 거야. 두 번째 방법은 뭐라고 했어? 내가 요거를 처음부터 A1 더하기 A10 나누기 2 곱하기 10개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어차피 A1은 1이야. A10은 19야.
2 나누면 10이야. 10 곱하기 10은 100이지, 그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가셔도 됩니다. 요거는 문제에서 SN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너네가 꼭 SN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SN을 구하지 않고 나는 A1과 A10을 이용해서 충분히 S10을 구할 수 있죠. 이거는 그때그때마다 유불리가 좀 달라. 문제에서 물어보는 요소랑 혹은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요소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게 가능하고, 자, 거꾸로 뭐도 가능하다? 우리가 SN에서 AN으로 넘어가는 방법도 있거든. 자, 이번엔 이렇게 해볼게. S 12 25고 S 22 0이래. 그랬을 때 A 뭐 할까? 10의 값을 구해볼래? 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일단 이 조건에서 여러분이 SN식을 분명히 구하려면 구할 수는 있어요. 왜? SN이라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미지수가 몇 개야? 한 개? 두 개예요. 그죠? 대입하면 당연히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10과 20을 대입하자니 조금 불편해. 얘가 0이라는 건 상당히 큰 정보입니다. 왜 중요한 정보냐면 SN이라는 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사실은 최고창 2분의 D 잡고 n과 n-알파로 잡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잡을 수도 있지, 그지? 왜냐면 하나의 실근이 0이면 또 다른 실근 하나가 있을 테니까. 그 또 다른 실근이 20이라는 걸 준 거예요, 사실. 그럼 거기다 10 들어가서 25가 되는 거니 정확하게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0이고 여기가 10인데 얘가 25야. 혹시 선생님이 뭐 하고자 하는지 보이니? 뭐 하는 거였어, 당연히? 이거 거리 곱하고 싶은 거지? 너의 제곱이 넌데 최고창을 알겠다라는 거야. 그럼 너가 원래 100이잖아? 25니까 최고창은 마이너스 4분의 1. 이런 게 다 접목이 돼 있다고. 그래서 너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최고창 바로 찾았죠? n에 n 빼기 20. 자, 여기까지 SN을 바로 구했어. 그럼 SN에서 AN으로 넘어가는 건 어렵지 않다는 거지, AN은. 일단은 너의 최고차가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너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1 들어갔을 때 값이 너랑 같아야 돼요. 근데 요게 구하기가 조금 불편하긴 하다, 그지? 그래서 요거를 이제 구해서 하셔도 되고, 1 들어가면 얼마나? 마이너스, 그러니까 4분의 19 나오나? 4분의 19? 4분의 19니까 너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21. 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다 이제 10 들어가면 이제 답이 뭐 나오겠죠? 자, 이런 방법도 있고, 아니면 어떻게 할 수도 있냐면, 애시당초에 S10이 의미하는 바, S20이 의미하는 바를 해석을 하는 방법도 있어. 자, S10이라는 거는 2분의 A1 더하기 A10 곱하기 10개야. 맞아? 양변은 5로 약분하는 거지. 자, 얘는 뭐야? A1 더하기 A20이 0이야. 맞아? 어때? 이거 두 개 싹 빼면 뭐가 나? 공차 나오지. 이거에서 이거 빼면 정확하게 몇 개의 공차가 나오면 10개의 공차인데 10개의 공차가 마이너스 5잖아. 그러면 공차는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공차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고 나면 요거를 가지고 뭐 또 이제 A1을 구한다든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A10을 구하는 건데 우리가 A1 더하기 A10이 0인 거를 알고 있으니까 얘는 사실은 누구랑 같냐면 누구랑 같아? 이걸 구하고 싶어. 난 뭘로 바꾸겠어, 얘를? A10 더하기 A11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A11이 얼마였어? A10 더하기 공차 1개지. 근데 공차 1개 아까 얼마였어? 마이너스 2분의 1이었던 거 기억나? 그럼 이거 싹 넘어가면 답은 얼마야? 4분의 1이지. 자, 어때? 이게 사실은 풀이가 훨씬 간결하고 좋죠.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한 능숙함이 있으려면 너네가 이런 구조를 이런 구조로 바꾸고 또다시 이렇게 얻어진 거를 빼서 공차를 바꾸고 이것을 또 다른 합으로 바꾸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태를 여기서 바로 끌고 가는 이런 능력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차수열 문제를 풀 때 단순하게 숙제를 몇 번까지 푸는 거에 급급하게 풀지 말고 좀 이거를 좀 내가 여기 주어진 요소를 이용해서 좀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방식이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어떤 다양한 변형이 단순히 답을 내고
모르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차 수열의 합은 이 정도 설명을 좀 드리면 되고, 조금 어려운 중요한 개념 중에 뭐를 좀 설명을 할 거냐면, 자, 이거 되게 잘 나와요. SN1는 SN2의 해석입니다. 이거 아주 별이 5개예요. 아주 잘 나옵니다. 뭔가 SN 값끼리 서로 같다. 이런 표현 되게 잘 나오거든. 예를 들어볼게요. S5와 S12가 같을 때, 1대. 자, 그러면 이것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풀어가는 방식이 정확히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 항들 간의 관계로 해석하는 방법. 2번째는 합으로 해석하는 방법. 항상 합에 대한 해석과 항에 대한 해석 2가지 종류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그래요. 근데 항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문제를 그 이후에 이제 끌어가기가 좋은지, 합에 대한 해석을 했을 때 끌고 가기가 좋은지를 꼭 판단을 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으면 좋겠어. 자, 일단은 요거는 무슨 해석이냐면 첫 번째는 합의 해석으로 가볼게. 자, SN의 측면으로 본다면 SN이라는 거는 분명히 뭐였냐면 2차 함수예요. 그죠?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에서 함수값이 5일 때랑 12일 때가 같아. 무슨 소리야? 무슨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대칭축이 어디야? 2분의 17. 1뿐만 아니라 사실은 한 발 더 나아가면 SN이라는 거는 2차 함수일 뿐만 아니라 어떤 2차 함수라고 그랬지 내가? 아니 위로 볼록하진 않아요. 그거는 이제 최고차항 계수 음수일 때인 거고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아까 내가 SN에서 얘기해 줬잖아. SN은 어떤 특징이 있다? 최고차항 계수가 2분의 D이면서 무슨 2차 함수라고 그랬어 내가? 원점을 지난다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중요할까? 대칭축이 2분의 17이라는 거는 0이 하나의 실근이면 당연히 나머지 하나의 실근은 17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가장 먼저 해석은 S17이 0입니다. 보자마자 딱 여기로 간다고. 그러면 너네가 함수 도입을 줄 때 SN은 최고차는 2분의 공차고 n에 n 빼기 17이겠네로 시작한다고 딱. 그럼 미지수가 이제 공차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조건이 있을 거야. 어차피 이 조건만으로는 이제 문제가 풀리는 건 아니고 이거는 내가 문제의 조건에 살짝 이런 게 들어가 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 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2번째. AN의 측면은 어떨까? 자, S5와 S12가 같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너를 이항을 시키면 S12-S5가 0인데 S12-S5는 뭐냐면 A6부터 A12까지의 합이에요. 맞아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러니 어때? A6 더하기 A12가 뭐가 돼요? 0이 되겠죠. 근데 A6 더하기 A12가 0이라는 거는 A9가 0이죠. 맞아요? 왜냐면 6 더하기 12는 9 더하기 9잖아. 그러니까 A9 더하기 A9가 0이라고. A9는 0이죠. 뭐 0이라서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니 AN을 어떻게 도입을 주겠어? AN은 D N 빼기 9. 자, 이렇게 준다. 이거는 너네가 문제에서 그 다음에 저렇게 주고 SN의 조건을 줬을 수도 있고 저렇게 주고 AN의 조건을 줬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저 식에다가 뭐 A3이 3이야. 아니면 뭐 S5가 뭐 7이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지. S5 말고 뭐 S6이 뭐 7이야. 뭐 이렇게 줬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대입을 할 때 SN을 대입할 거면 이거를 쓰는 게 편하고 AN을 주고 대입할 거면 당연히 얘를 쓰는 게 편하지. 너네가 처음부터 SN을 대입해야 되는 여기로 간 다음에 여기서 다시 또 SN으로 가고 아니면 SN으로 간 다음에 여기서 또 AN을 구하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길을 돌아가는 방식이잖아. 처음에 도입을 줄 때부터 조건에 대한 해석이 2가지로 갈 수 있다고. 되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재밌죠? 그래서 이런 해석이 되는데 자, 만약에 얘가 13이었으면 어땠을까? 여기는 달라지지 않지.
여기는 그저 18로 바뀌었을 거야. 여기가 좀 달라져. 얘가 13이면 얘가 13이되거든. 그럼 얘가 13이라서 A9가 0 뭐 이렇게 안 나와. 어떻게 나와? 6이랑 13이면? A 정가운데가 누구야? 9 더하기 A10이 0이거든? 봐봐.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는 거는 원래는 1차 함수 위에 있던 어떤 점들인데 그 중에 자연수인 점만 딱딱딱 고른 거야. 그지? 그렇다고 내가 2분의 9라는 거를 이 1차 함수에 대입할 수가 없을까? 당연히 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2분의 9를 대입한 여기가 2분의 19 사실은 이렇게 돼도 똑같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가 9가 있고 여기가 10이 있으면 정확히 너 가운데서 이렇게 얘가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 그지? 그럼 직선 입장에서 2분의 19에서 근을 가졌겠지. 그럼 여기다가 내가 굳이 2분의 19를 대입을 하진 않더라도 식 자체는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야. 어차피 1차 함수에서 이제 1차 함수의 일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그거를 다시 1차 함수의 측면으로 확장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많이 씁니다. 됐죠? 그래서 SN값이 서로 같다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써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갑니다. 얍. 등차 수열의 합까지 했어요. 뭐 다 했지 뭐. 다 했어요. 그래서 합과 일반항의 관계 끼워 넣기. 끼워 넣기는 그냥 문제로 보면 되고 활용도 그냥 문제로 보면 될 것 같고 문제를 조금 풀고 쉴게요. 앞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번은 쉬워요. 자연수 중에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홀수, 다시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홀수 차례로 나열을 했을 때의 수열이 Bn, 너가 An, Bn 더한 게 1000보다 작거나 같도록 하는 자연수 n의 최대값. 자, 일단은 나열을 하시는 게 그냥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7로 나누었고 홀수에 대한 이야기라서 14로 나눈 나머지와 관련이 되어 있을 거야. 그지? 예를 들면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홀수는 일단은 3이 가능해. 이게 A1이에요. 그 다음에는 7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수는 그 다음에 10이고 그 다음에 17인데 그러면 10은 짝수니까 안 되고 17은 다시 홀수니까 괜찮죠. 이게 이제 A2가 된다고. 기본적으로 14씩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AN을 표현을 한다면 14N 먼저 써주시고 1 들어가서 3이 나와야 되니까 빼기 11 이렇게 가야 된다. 가끔 아이들이 14N 더하기 3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죠. N에다가 1 들어갔을 때 3부터 출발하려면 마이너스 11이 돼야 돼요. 자, BN 같은 경우엔 7로 나눈 나머지가 6인 홀수잖아. 그럼 처음에는 6, 그 다음에 13부터 출발한다고. 그럼 이제 13이 되려면 14N 빼기 1이겠죠. 요게 이제 BN이 됩니다. 다 했죠? 더해서 작거나 같다 1000 푸시면 바로 나오고 여러분이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2번 조금 어려워요. 절대값을 여러분이 이제 풀어가면서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두 숫자의 절대값이 서로 같다에 대한 해석인데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같다는 건 둘 중에 하나지. x, y가 서로 같거나 x, y 더한 게 0이거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아니면 뭐 x가 플러스 마이너스 y다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은수는 오늘 끝나고 저번에 질문 못한 거랑 아까 과제에서 질문 다 안 한 거 좀 하고 저번 거 갖고 왔어? 아 다음 시간에 갖고 오세요. 잠깐만 다음 시간에 그치 화요일 날은 있지. 수목금 간다고 그랬나? 똑같네. 기왕이면 같은 날에 갔으면 웃겼을 텐데. 하긴 근데 같은 날에 갔어도 숙소나 일정이 다르면 거의 볼 수 없겠다. 그지? 민성아 그래서 너도 다음 주에 간다는 거 안 간다는 거야? 어디요?
수학여행. 너는 안 가? 저는 저 2학기 2학기야? 중동 애들이랑 같이 간다는 건 무슨 소리야? 아 그래? 중산 아닌가 혹시? 중산도 작년에 저희랑 같이 갔거든요. 그래? 네, 가다가 만났어요. 응. 아는 애들이 있어요. 또 타지에서 만나면 괜히 반갑죠. 중학교 때 친했던 애들이 대학원도 중산 가가지고. 아 진짜? 오늘 약간 민성이 중산 좀 잘 어울린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중산 중동 약간 비슷한 느낌이긴 해. 중산 가려고 했거든요. 그래? 근데 막판에 전공을 들었어요. 어떤 차이 때문에 들었나요? 그냥 좀 더 좋은 데 가고 싶었어요. 아 중산이 더 나쁜 곳이라는 건가요? 중산에서 남았거든요. 근데 거의 확실히 시설이 많이 바뀌었어요. 중동고등학교 장민성 학생 소신 발언. 중동고에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아 그래? 아 근데 네가 지하 주차장 있는 게 왜 부러운데 도대체? 아니 그 쌤도 자꾸 그 얘기하세요. 중동고에 자꾸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저희 담임쌤이 중동고 좀 아까셨거든요. 요즘엔 학교 훨씬 더 안 나와. 지하 주차장이 있어서 학생들이 좋을 게 있나요? 없어요. 가서 찌거리? 저희는 운동장에 차가 주차되어 있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아 그치. 실제로 공차가 그차 한번 나와가지고 쌤 내려가지고 다 소리 지르고 가요. 근데 사실 운동장에 차가 있으면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다고 공을 내가 자유자재로 보낼 정도였으면 그냥 거기 대놓고 앞범퍼. 좀 세게 박았나? 그래? 에이 근데 남고에서 축구하는 거는 당연히 있는 일인 거고 운동장에 주차를 하겠다라는 거는 축구공을 맞을 각오가 난 돼 있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나? 왜냐면 그건 약간 자연재해처럼 찾아오는 거기 때문에 그럼 거기로 차고 싶어서 차는 거 아니잖아. 그냥 뻥 찼는데 그냥 맞은 거잖아. 아니 그게 막 노리고 차는 건 아닐 거 아니야. 노리고 차는 애들도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저희가 그 약간 구조가 특이해가지고 지하에 그 교직실이 있거든요. 아 그래? 근데 그 지하까지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휠체어 탄 애들은 반에서 먹거나 아니면은 그 지하 주차장 내려가는 그 차 입구로 들어가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가서 가요. 근데 학교에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애들이 많아? 가끔씩 다리 부러진 놈들이 그래. 다리가 부러지면 목발 안 짚고 휠체어를 타고 다녀? 심각하게 부러지는 경우가 있고. 아 그럴 수 있네. 남자애들.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자 보겠습니다. 십자인대 팔다가 휠체어 끌고 왔어. 자 일단은 A9가 10인 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너랑 같을 수도 있고 합이 0일 수도 있고 같을 수도 있고 합이 0일 수도 있고 만약에 너랑 합이 0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더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A6 더하기 A8 빼기 18이 0이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 첫 번째. 그럼 요거를 정리하면 A7이 9가 나와요. 근데 이미 A9가 10이야. 요거는 정해져 있는 상황. 자, 두 번째는 뭐가 가능하냐면 둘이 서로 같을 수가 있어요. 넘기면 공차 2개, 넘기면 2, 즉 공차가 1일 수가 있어. 이쪽에서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합이 0이다. 그러면 넘겨보면 A 11이 11이죠.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한 겁니다. 두 번째는 너랑 서로 같다. 넘기면 공차 2개, 넘기면 마이너스 2니까 D는 마이너스 1이 나와요. 자, 보시다시피 얘랑 얘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밖에 안 되냐면 너너거나 이렇게. 만약에 공차가 1이야. 그러면 A11이 11이기 때문에 A9가 10이 나올 수가 없어요. A9는 9가 나왔겠죠? 그러니까 너는 일단은 안 됩니다. 요것도 안 되고 요것도 안 되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아니에요. 그러면 만약에 너야. 그럼 공차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A7에서 마이너스 1 두 번 가서 10이 나와야 되는데 역시 안 되죠? 아, 너랑 너구나. 그럼 A7, 9, 11 정확하게 간격이 일정하고 9, 10, 11 딱 맞죠? 그래서 이런 상태이구나. 공차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나오네요. 공차는 2분의 1이 나온다. 문제에서 하고 싶은 건 뭐였죠? A1의 값을 구해봐라. A1이라는 거는 A9에서
공차 8개를 빼면 되는데 공차 8개는 4니까 답은 6 되겠죠. 답은 2번에 있습니다.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 이제 판단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한 것 같고 3번부터 보시면 등차 중앙 너가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쓱쓱쓱 대입해서 등차 중앙식 쓰면 되는 거지. 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라는 게 의미하는 바가 너를 대입한 함수값이었고 그러니까 F2, F1, 그 다음에 F0 이렇게 세 개가 등차 수열인 거죠. 그럼 F2 더하기 F0이 2 곱하기 F1이다. 여기다가 그냥 대입만 하시면 표현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여기서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식은 한 개인데 문자가 두 개네. 그러면 이제 기도 메타입니다. 제발 없어져라. 그래서 기도 잘 하시면 없어집니다. 왜냐면 더 이상 쓸 수 있는 게 없잖아. 그지? 식이 하나인데 미지수가 두 개라는 거는 부정방정식이거나 아니면 기도 메타, 뭔가 사라지길 바라거나. 근데 사라집니다. 해보시면. 쓸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다. 자, 4번 여러분이 해보겠습니다. 약수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 4번까지 하고 우리 조금 쉬었다가 마저 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늦게 끝나진 않을 것 같네요. 쿠쿠다스 잘못 가면 계열받는데. 가장 깔 때 열받는 과자 중에 하나예요. 쿠쿠다스. 근데 그래서 하다못해 얘는 까는 방법도 여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었던 걸 기억해. 요새 명시되어 있다고요? 명시되어 있어. 저기 있나? 점선이 그것도 있긴 하거든요. 옛날엔 분명히 명시되어 있었는데 이거. 딱히 소용이 없었나 보네. 작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왜 옆에 박아 놓으면 되지 않나? 여기로 까야 되잖아. 이 부분. 그래요? 아닌가? 여기로 까나? 여기로 까. 여기 윗부분으로 그냥 쫙 까면 그렇게 까면 잘 돼. 맨날 까다가 막 중간에 막 제대로 안 까지고 아니면 막 부러지거나. 근데 이거는 응. 약간 이 상자가 약간 흔들어진 상태로 내가 사게 돼가지고 이미 안에서 부러지는 경우가 아, 그치. 너무 그쵸. 스킬이 생기면은 뜯다가 부러지지 않아. 이미 부러져 있는 경우가. 멘탈이 약하다를 멘탈이 쿠쿠다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잘 부서지는 것의 대명사일 만큼 쿠쿠다스는 정말 쉽지 않죠. 양의 약수의 개수만 잘 표현을 하시면 되고요. 사실 양의 약수의 개수는 세 가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기말고사까지 대비를 할 때는 양의 약수의 개수, 양의 약수의 합, 양의 약수의 곱 이렇게 세 가지를 다 아셔야 되고 양의 약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소인수 분해를 해서 소인수에다 지수에다 1씩 더해서 이제 쭉 곱하면 되죠. 그래서 AN 같은 경우에는 그냥 N 플러스 4인 거고 자, BN 같은 경우에는 1에다가 1을 더해서 2 곱하기 N 플러스 1 마지막으로 CN 같은 경우에는 6의 N-1승이니까 2의 N-1승, 3의 N-N제곱이죠. 근데 순서대로 등차니까 너랑 더한 게 너의 2배. 그러면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4가 4N 플러스 4. 슉. 얘는 3 나오죠. 이런 문제였다. 넘어가 보면 이제 등차 수열의 합과 관련된 문제 나오는데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바로 나오죠. S10과 S20이 같다. 이런 해석이 나오는데 잘 나오는 표현이다.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A1이 0보다 크다 밑줄 일단 밑줄 쳐주시고 S10과 S20이 같다. 자 근데 A1이 0보다 크다는 거 이제 무슨 소리냐면 봐봐 일단은 원점을 지나야 되죠. 우리 이차함수 SN은. 그리고 S10과 S20이 같다에 대한 해석을 SN의 측면에서는 S30이 0이다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지. 그지? 그럼 여기가 이제 30이 있어서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데 A1은 S1과 같아요. 근데 A1이 양수래매.
즉 이렇게 세 점을 지나가는 이차 함수를 너네가 그려야 되는 거야.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지겠어?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거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당연히 여기서 최대지. 그래서 15일 때 최대가 된다. 넘어갑니다. 다음에 6번은 뭐 간단한데 뭐라고 돼 있냐면 첫 항이 16, 공차가 마이너스 5. 그럼 어디까지가 양수고 어디부터가 음수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A1부터 A4까지가 아마 양수일 거예요. 자, 요거 양수죠. A5부터가 음수, 아니죠. 공차를 3번 더한 것까지는 양수니까. 공차를 3번 더하면 A4예요. 그래서 A4까지 양수고 A5부터가 음수입니다. 자, 요런 상태인데 그럼 너네가 따로따로 더해서 계산을 해도 물론 괜찮아. 지금 첫 항이 16이고 공차가 마이너스 5니까 마이너스 5n 더하기 21 이런 식으로 an이 생겼을 거야. 그럼 이 상태에서 a1 구하고 a4 구하고 더하고 2로 나누고 항의 개수 곱하고 뭐 이런 식으로 가셔도 돼요. 근데 또 다른 방법을 보여줄게. 봐봐. 일단은 a5부터 a20까지를 더해야 되는데 얘는 이제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밖으로 나올 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뭘 구하게 돼 있냐면 A1, A2, A3, A4 빼기 A5부터 A20. 자, 이렇게 되는데 요거를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S20 빼기 S4라고 쓸 수 있죠. 그지? SN의 관점에서는. 근데 이게 또 S4네? 그러면 S4가 두 개 있고 마이너스 S20이 되겠죠? 실제로는 이 S4 빼기 S20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AN을 알기 때문에 SN을 구할 수가 있어요. SN은 2분의 5 마이너스 N제곱 1 들어가서 16이 나오려면 더하기 37이 되겠죠? N. 자, 이렇게 쓸 수가 있는 애. 자, 봐봐. 여기서 내가 이렇게 해서 풀 수 있다고 했지. 야, SN식 딱 보니까 S4랑 S20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안 들어? 이거는 안 들어야 정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식이 깔끔했으면 4랑 20 여기다 대입해서 계산을 하는 게 만약에 이렇게 풀지 않는다고. 시도는 나쁘지 않다고. 왜냐면 S4와 S20이 깔끔한 문제들도 있거든.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냥 풀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가? 그래? 그럼 이렇게 가야지. 너는 A1, A4 나누기 2 곱하기 4개. 여기는 A5, A20 나누기 2 곱하기 몇 개야? 16개인가? 이렇게 되겠다. 그지? 자, 요런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또 조금 이렇게까지 변형하는 게 너네한테 익숙치가 않겠지만 봐봐. 지금 항이 4개고 16개거든?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은 몇 개 단위로 더하면 좀 편할까? 아니, 홀수계 단위로 더하면 편해요. 홀수계. 왜 홀수계 단위로 더하면 편할까? 홀수계의 항은 항상 정가운데 하나의 등차 중앙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 선생님이 지금 원래 요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A5 한 개 밖으로 꺼내 놓을게. A4 밖으로 뺄게. 자, 요거는 일단 5예요. 그죠? 공차 마이너스 5니까. 자, 이제 얘가 뭘로 바뀌냐? 얘는 3A2로 바뀌어. 그지? 얘는 뭘로 바뀌어? 15A 13으로 바뀌는 거 보여? 즉 여러분이 계산할 것은 요거예요. 이렇게. 홀수계로 바꾸니까 훨씬 연산이 편하죠. 이거를 짝수계로 바꿨을 때 물론 2분의 해가지고 n에다가 2분의 분수꼴 대입해가지고 계산을 하는 것도 가능하긴 한데 그럼 이제 요게 홀수기 때문에 또 2분의 어쩌고 하면 또 분수 나와서 뭐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변형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본다. 근데 너네가 만약 이 변형이 싫어. 그럼 아까 왜 이거 했잖아. A1, AN,
나누기 2 곱하기 n. 자, 이게 이제 SN인데 함수 측면에서는 이게 사실은 누구랑 똑같냐면 A 2분의 n 플러스 1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AN식에다가 2분의 n 플러스 1 넣은 거랑 똑같아. 곱하기 n 하면 돼. 그냥. 그러니까 아까 S4 같은 것도 저기다가 넣으면 이 자리에 4가 들어가면 2분의 5를 넣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25 플러스 21 곱하기 4개인가? 자, 요게 이제 S4가 된다고. 예컨대. 이렇게 써도 된다고. 요 항이 정의가 가능하다고. 이 자리에다가 요걸 그냥 대입해주면 된다고. 2분의 n 플러스 1. 대입해갖고 값을 낼 수 있다고. 근데 이제 분수가 나와서 선생님은 이쪽을 조금 더 선호하는 거예요. 이건 분수가 안 나오죠. 그죠? 분수가 안 나오니까 홀수계 단위로 잘라주면 조금 편하다라는 장점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7번 보시면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양의 실수로 이루어진 등차 수열인데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있고 짝수 번째 항들의 합이 있을 때 그들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가? 자, 홀수 번째는 A1, 3, A21. 요게 이제 S인 거고 T 같은 경우에는 A2, A4, A20까지죠.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2분의 A1, A21 항의 개수. 항의 개수가 몇 개냐면 11개죠. 11개. 자, 얘는 2분의 A2와 A20이고 항의 개수는 10개입니다. 이렇게. 근데 뭐가 보이냐면 얘랑 얘가 서로 같아요. 왜냐하면 1 더하기 21과 2 더하기 20은 서로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 대 너는 정확히 10일 때 10이 되겠구나. 이런 특징이 있다. 넘어갑니다. 8번 그냥 계산이라서 넘어갈게요. 자, 9번 보시면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가 나옵니다. 우리가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해서 아까 설명 안 하고 넘어간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는 설명을 했지만 일반적인 어떤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설명을 드릴 건데 SN과 AN의 관계. 요거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 다음에 나아가서 수열의 합 단원에서도 다 통용이 되는 이야기고요. 자, 원칙은 뭐냐면 대전제 S1과 A1은 항상 같아요. 당연히 같다. 두 번째, SN에서 Sn-1을 빼면 AN이 남습니다. 요건 이제 왜 그렇게 되냐면 얘는 A1부터 AN, 너가 A1부터 AN-을 그럼 서로 빼게 되면 맨 마지막에 A1만, AN만 남겠죠. 그래서 마지막 항이 남는 게 당연하고 단, 이때 주의할 거는 N은 2 이상일 때만 정의가 가능합니다. 왜 2 이상일 때만 되냐면 1을 대입을 하게 되면 S1 빼기 S0은 A1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N이라는 것 자체가 N번째까지 합을 뜻하는데 S0이라는 거를 정의를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수열이라는 거는 정의역이 자연수인 어떤 함수값의 나열이라서 정의역에 기본적으로 자연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0을 대입했을 때 이 S0이라는 것이 좀 모호하다라는 이런 이야기고 그렇다면 요게 이 관계식이 첫 항부터 성립하기 위해서는 1을 넣었을 때 S1 빼기 S0 너가 A1 자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잖아. 너 2면 N이 1일 때가 성립하는 거죠. 근데 대전제가 뭐였냐면 S1과 A1은 항상 같아. 얘랑 얘는 항상 같아요. 그럼 얘가 같다는 거는 너랑 너랑 같으려면 S0이라는 것이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게 이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볼게. 자, SN이 n제곱 더하기 n이라고 주어져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그러면 n번째 항까지 합이 다음과 같다는 거고, 그럼 Sn-1을 구해보시면 n-1의 제곱 더하기 n-1이 되겠죠. 자, 위아래를 서로 빼줍니다. 위아래를 빼서 계산해 보시면 그게 이제 an이라는 건데, 계산을 해봤더니 2n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Sn이라는 식에다가 0을 딱 대입을 해보시면 0의 제곱 더하기 0이라서 0이 나오지. 그러니 이 관계식은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게 아니라 1일 때도 성립하죠. 그래서 너가 n이 1보다 커나 같을 때 그냥 잘 성립한다. 즉 A1은 2고 A2는 4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립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Sn이라는 식 자체가 저렇게 나오지 않을 수가 있어. Sn이 예를 들면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5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면 Sn-1 입장에서는 이 부분까지는 동일하고 플러스 5는 상수니까 그대로 나오겠지, 그지? 야, 생각을 해봐. 우리가 저기서 위아래를 서로 뺀 거랑 여기서 위아래를 뺀 거랑 5끼리는 같은데 결과가 다를까? 당연히 결과는 같아요. 그죠? 당연히 빼게 되면 뭐가 남냐면 A에는 2n이 나와요. 단 S0이 0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2부터 성립하고 A1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따르셔야 되냐면 n-1을 대입하기 전에 Sn에다가 1을 대입한 7이 나와야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AN이 2n이면 A1이 2가 돼야 되는데 A1은 실제로는 7인 걸로 봐서는 불일치하죠. 그래서 요 수열을 나타내 보면 어떻게 생기냐면 7, 그 다음에 4, 6, 8, 10 이런 식으로 가거든.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플러스 2고 플러스 2고 이런 식으로 등차 수열의 형태인데 여기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3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나는 여기부터는 등차 수열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두 번째 항부터는 등차 수열이 되죠. 즉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려고 했더라면 얘가 뭐가 됐어야 되냐면 2가 됐어야 돼. 얘가 2가 되려고 했으면 여기가 0이 됐어야 된다고. 그러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고. 그래서 이쪽에서 출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표현 중에 다음 SN에 대해서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게끔 하는 K값을 구하세요. 이런 표현들이 나와. 그것에 대한 해석은 결국에 뭐냐면 그냥 S0이 0이다. 등비수열이 똑같이 나와. 첫 항부터 등비수열이 되게끔 또 S0이 0이다. 대입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예를 들면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게 아마 저기 나올 거야. 요 연습 문제 같은 데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 38번 아니고 왜 없지? 어디 있을 법한데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게끔 하는 안 보이네요. 근데 풀다 보면 이제 있습니다.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이 되네 만에 하는 아마 본 적은 있을 거야. 그래서 요게 이제 수열의 합과 일반항의 관계인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n 대신 n-을 넣어서 an이 2n인 걸 구했을까? 아니죠. 이런 구조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등차 수열의 구조를 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된다는 거고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너가 2분의 d니까 공차가 2 그 다음에 개수합이 2니까 뒤에는 상수항이 0 이런 식으로 바로 간 거야. n 대신 n-을 넣고 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를 어떤 식으로도 활용을 하냐면 수열의 합단원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k분의 ak가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이야. 자, 이렇게 나왔다고 칩시다. 이때 여러분한테 a1 더하기 a10의 값을 구해라. 자, 이게 이쪽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어떤 합과 일반항의 관계 문제인데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 n번째 항을 구하려고 n분의 an을 구하겠지. 양변에다 n 넣고 n-을 넣고 빼면 돼요. 근데 n 넣고 n-을 넣고 빼지 않고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는 방식을 생각하면 바로 2n이 나온다는 거야. 단 n이 2 이상일 때만 가능하고
n이 1일 때는 양변에다 1을 넣었을 때 a1이 일단 3이 나와야 돼요. 요건 n이 1일 때. 지금 잘 보시면 S0이 0이 아니죠? 첫 타임 때는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2n제곱이 돼서 여기다가 10 들어가면 여기는 200. 너가 3이니까 답은 203. 이런 식으로 답을 내주셔야 됩니다. 요것도 이제 뭘 쓴 거야? 선생님이 n 대신 n-를 넣고 빼지 않았죠. 뭘 쓴 거예요? 그냥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과정으로 바로 쓴 겁니다. 여기서 여기로 넘어오는 거. 이거를 시그마 단원에서도 활용할 수 있으셔야 된다. 그래야지만 빨리빨리 풀린다. 넘어갑니다. 자, 문제 볼게요. 9번 보세요. 9번 보시면 1357 땡땡땡 en-1까지. 근데 an이 처음부터 등차 수열이야. 여기서 좀 주의할 거는 뭐냐면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이야기가 없었더라면 이 문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왜 없냐면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 이런 구조라고 해서 내가 짝수 번째들도 당연히 사이사이에 등차 수열을 이룬다라고 말을 못해. 사실 짝수 번째 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근데 지금 보면 얘는 공차가 얼마짜리 수열인 거야? 그냥 요 홀수 번째만 놓고 봤을 때 1, 3, 5 땡땡땡 합이 n제곱 플러스 2n이라는 거는 공차가 얼마야? 공차가 2짜리 2. 즉 A1에서 A3으로 갈 때 공차가 2라는 거는 원래는 공차가 1이라는 거죠. 그리고 양변에다 1 들어가면 A1이 3 나온단 말이야. 그럼 3에다가 공차가 1짜리니까 n 플러스 2가 됩니다. AN은 n 플러스 2구나. 이런 식으로 읽어내셔야 돼요. 그럼 이제 다시 S20을 구하는 거니까 첫 항이랑 마지막 항 더해서 2로 나눠서 이제 항의 개수 20개 곱하면 되죠. 즉 A 너가 2분의 21 곱하기 20개 뭐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는데 2분의 21이니까 얼마야? 2분의 25 나오나요? 2분의 25 곱하기 20 답은 250이 된다. 이런 문제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자 10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간단하게 AN을 구할 수가 있어요. 지금 합이 이렇게 나와 있지. 자, 합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는 첫 번째 수열의 일반항을 AN이라고 부른다면 2n제곱이니까 4n으로 가고 1 들어가서 마일이니까 마이너스 5로 가면 되죠. 이렇게. 자, 두 번째 수열의 일반항을 BN이라고 부른다면 n제곱이니까 2n이고 1 들어가서 m 플러스 1이 돼야 되니까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되면 되죠. 짠. 이렇게. 우리는 제 10항이 같다는 거니까 위아래다 10 넣어서 서로 같다. 위에 10 넣어주시면 35 10 들어가면 19 플러스 m 끝이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1번 여러분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공차가 자연수인 수열에 대하여 첫 항이 0이고 공차가 자연수. 첫 항이 0이기 때문에 AN은 그냥 n-1D라고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연수 조건이 나와 있고 식은 하나지만 자연수 조건이기 때문에 부정방정식으로 풀려간다.
자, 식 한번 써볼게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잘 왔나요? A1 더하기 AK 곱하기 항의 개수 K개 나누기 2인데 양변에다 2를 곱해서 는 60 이렇게 갔고요. 그러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A1은 어차피 0이었고 여기가 K-1D 곱하기 K. 자,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D는 자연수. 요게 이제 연속한 두 자연수의 곱이죠. 그럼 60이라는 게 어떻게 표현이 될 수 있는가? 2, 3, 5, 2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지? 즉 K 곱하기 K-1이 내 생각에는 1 곱하기 2일 수도 있고요. 2 곱하기 3도 되고 3 곱하기 4도 되고 4 곱하기 5도 되고 5 곱하기 심지어 6도 되네요. 지금 우변에 있는 소인수를 저기서 이제 찾는 거예요. 1 곱하기 2도 되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4, 4 곱하기 5, 5 곱하기 쇽쇽 6도 되죠. 더 이상 있나요? 6 곱하기 7? 뭐 이런 거 안 돼요. 7 곱하기 8? 안 되죠. 8, 9 이런 것도 다 안 되고 그래서 6 곱하기 5가 끝이다. 그래서 K가 되는 거는 2부터 6까지 5개가 됩니다. 답은 4 곱하기 5, 20 되겠죠. 20. 합 구하라고 했으니까 다시 등차 중앙 한 거야. 4의 5배, 4 곱하기 5 한 거예요. 넘어갑니다. 12번은 뭐만 주의하면 돼? 우리가 첫 항이 뭐다? 1 들어간 3이 된다. AN은 어떻게 구한다? 상수항이 없다고 생각하고 n제곱의 개수의 2배, 2n. 개수합이 4니까 2n 플러스 2. 이렇게. 2n 플러스 2가 K값은 100이 되겠죠? 답은 100 더하기 3이죠. 넘어갑니다. 자, 13번 보겠습니다. 13번 모의고사 기출이기도 했고 뭐 되게 잘 나오는 형태의 문제인데 13번, 14번 비슷비슷한 류의 문제이고요. 자, 일단은 두 수열에 대한 이야기인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등차 수열끼리 더하면 등차 수열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등차 수열에다 등차 수열을 빼도 등차, 실수배를 해도 등차. 1차 함수끼리 어떻게 연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래서 결국에는 AN과 BN을 더한 것을 CN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AN의 합이 SN, BN의 합이 TN, 그러면 CN의 합은 SN 더하기 TN이죠. 그래서 요거 CN을 합한 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라는 거고 그러면 CN의 일반항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7n 제곱 마이너스 5n 나누기 2니까 2분의 7이니까 7n 1 들어갔을 때의 값이 첫 항이 1 나오는 거 보이지? 빼기 6이 됩니다. 짠. 자, AN 더하기 BN의 일반항은 7n 더하기 6, 7n 빼기 6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는 거는 우리가 디귿번 일단 참이죠. D1 더하기 D2가 7이지. 너네의 1차항의 개수 합이 7이 나와야 되니까 디귿번 참이고 벌써. 니은번 AN이 N이면 여기다 N 딱 빼면 6N-6 되는 거 맞죠? 니은번도 참이죠. 디귿번 A1과 B1이 같다면 A1은 1이 아니라 자, A1 들어가면 A1 더하기 B1은 1이니까 둘이 서로 같으면 2분의 1이죠. 기억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A1은 1이 아니라 옆에 2분의 1 써주세요. 답은 니은 디귿이 되겠죠. 사실은 요거를 구하는 게 전부입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이 14번 한번 해볼게요. 14번 비슷한 류의 문제이다. 다만 얘는 서로 나눴는데 서로 나눈 게 이제 무슨 의미가 될지. AN 합이 SN, BN 합이 TN. 근데 TN분의 SN이 뭘까? 응? 그러세요. 나도 종이컵에 좀 따라줘. 밑에 있어. 그냥 종이컵에 한 잔만 따라주세요. 고마워.
어차피 SN과 TN은 원점을 지나가는 이차 함수이기 때문에 서로 나눴다는 거는 뭐가 약분이 됐을 거냐면 N 같은 게 약분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구조상 위아래다가 뭔가 어떤 N과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뭐라고 할까? 뭐 TN 같은 거? 사실은 이런 인수가 있어서 약분이 된 겁니다. 사실 이렇게. 그래서 SN을 T의 2n제곱 플러스 n이라고 쓰고 실수배의 3n제곱 빼기 2n이라고 이런 식으로 쓰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an을 bn을 표현할 수 있죠. 자, 어차피 실수배가 된 부분은 신경을 안 써도 돼. an으로 갈 때도 똑같이 실수배 하면 돼. 무슨 얘기냐면 자, an을 구해볼게. 자, 여기서 일반항을 구해주시면 4n 빼기 1이에요. 그지? 왜냐면 너의 2배, 그 다음에 개수합이 3이니까 개수합이 3이 되게끔 t는 그대로 온다는 거야. 이렇게 쓰면 돼요, 그냥. 얘도 마찬가지. 얘도 an에서 bn, tn에서 bn 가면 t 그대로 있고 6n에다가 개수합이 1이니까 빼기 5. 땡큐. 그럼 어차피 t라는 어떤 문자가 있어도 약분이 되죠. 그래서 B5분의 A5를 구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럼 여기다가 5 들어가면 25. 여기 5 들어가면 19. 25분의 19 나오죠. 답은 44가 되겠네요.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자, 끼워 넣기는 뭐냐면 사실 15, 16, 17, 18, 19번까지가 다 끼워 넣기긴 한데 이제 그냥 수열에다가 이렇게 15, 16번처럼 끼워 넣을 때가 있고 16, 17, 18, 19번처럼 도형에다가 끼워 넣는 경우가 있어요. 도형에다가 끼워 넣은 것도 너네가 끼워 넣기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5번, 뭐 16번 둘 다 비슷한 이야기인데 15번 보시면 2가 있고 A1, A2, 땡땡 A49, 102. 자, 요거에 대한 해석을 해볼 건데 크게 두 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공차에 대한 이야기를 물어볼 때가 있고 두 번째는 합을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합이라 함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더한 걸 물어볼 때도 있고 그냥 요거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근데 등차 수열이기 때문에 끼워 넣었다는 거는 어차피 이렇게 더한 거나 이렇게 더한 게 서로 같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합을 물어본다면 A1, A49 나누기 2 곱하기 항의 개수를 이제 이렇게 곱할 텐데 그때 이 자리에 무엇을 사용하게 되냐면 2 더하기 102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렇게. 대입하면 이제 합이 나오겠죠. 두 번째는 공차를 물어본다는 거는 102에서 2를 뺀 값이 몇 개의 공차가 돼야 되냐면 얘가 49개란 말이야. 얘랑 얘를 포함하면 51개의 항인데 그 중에서 이제 공차 입장에서는 첫 항과 51번째의 항의 차이는 50개의 공차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D가 2가 나오는 자, 이런 건데 문제에서는 지금 무엇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A12-A9랑 A11-B10을 하고 싶어. 자, 그럼 BN 같은 경우에는 3B1부터 B25가 있고 여기에 81이 있는데 그럼 여전히 위에 거의 공차를 D1이라고 부릅시다. 아래 거의 공차를 D2라고 부를게요. D2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78 나누기 공차의 개수는 26개죠. 3 나오죠. 3.
그럼 이제 D2는 3이고 D1은 2인데 분자는 3D1이고 분모는 그냥 D2죠. 3분의 6이니까 답은 2가 되겠죠. 이렇게. 둘 중에 하나만 물어본다. 우리가 공차를 물어보거나 합을 물어보거나 가끔 항의 개수를 물어볼 때도 있어요. 항의 개수도 똑같아. 공차를 가지고 해석하든 합을 가지고 해석하든 동일한 방식입니다. 그게 이제 항의 개수를 물어보는 게 바로 16번이에요. 자, 16번 보시면 역시 끼워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잖아. 근데 봐봐. 끼워 넣어서 등차 수열을 만들었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공차가 서로 다 같은 수열이에요. 즉 무슨 이야기냐면 17에서 3을 뺀 게 공차를 D라고 한다면 M 더하기 1개의 공차라고. 이렇게. 동일한 방식으로 45에서 17을 뺀 게 이게 몇 개의 공차가 돼야 되냐면 N 더하기 1개의 공차가 된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거 이제 서로 관계식 세우면 되죠. 위에는 14고 아래가 28인가? 그러니까 너가 너의 2배네. 곱하기 2가 너네. 약분되네. 끝? 뭐 이런 문제로. 간단하죠? 17번이 뭐야? 끼워 넣기 중에서 뭘 물어본다? 여기서는 합을 물어본다. 사이에 있는 선분들의 합을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게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지금 요 두 직선을 기준으로 뭘 했냐면 두 번째 줄 조금 앞부분에 8등분 밑줄 등분을 했거든. 등분을 했다는 건 간격 일정하다는 거야. 간격 일정하다는 거는 둘 다 일차함수 위에 점들이기 때문에 이 선분들 자체도 어떤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L1부터 L7까지의 합은 사실은 L1 더하기 L7과 누가 똑같아야 되냐면 요 2,2랑 2,6을 연결한 선분, 그 다음에 4,3이랑 4,9를 연결한 선분, 그 둘을 더한 거랑 똑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중간에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얘네가 있고 여기에 있는 7개를 더한 거야. 얘가 L1부터 L7이거든. 근데 얘네를 합을 할 때 얘랑 얘를 더하는 게 좀 불편해, 계산하기가. 하지만 요거 선분 길이랑 요거 선분 길이가 정확히 얼마인지 문제에 나와 있다고. 2라는 좌표를 대입하면 2,2니까 요거 4 나오고, 4라는 좌표를 대입하면 4,3이니까 6이 나온단 말이지. 즉 L1 더하기 L7이 뭘로 바뀌냐면 4 더하기 6으로 바뀐다고. 이렇게 다 했죠. 나누기 2 곱하기 7. 이렇게. 답은 35. 굉장히 쉽죠. 18번도 동일한 종류의 문제이다. 19번 너네가 한번 해보겠다. 19번 해보세요. 사다리꼴이고 역시 끝부분 8등분 밑줄. 그냥 쉽게 생각하면 등분을 했다? 거의 다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등분인데 등차가 사실은 아니지롱, 이런 문제는 거의 볼 수가 없어요. 등분돼 있으면 어지간하면 등차 수열 아닐까? 잘 찾아보시면 등차 수열이네. 이렇게 찾아집니다. 금방. 높이를 등분을 했죠. 가끔 애들이 닮은 도형하고 착각을 합니다. 닮은 도형은 어떤 게 이제 닮은 거냐면 봐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림 나올 때 있어. 이렇게 있고 여기 이제 원 있고 또 원 있고 또 원 있고. 어떤 느낌의 문제인지 알겠지? 이 반지름 가지고 하는 거. 그럼 얘는 간격이 일정할까? 간격이 절대 일정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 길이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요거에 비례하거든? 근데 요 길이 자체가 일정하게 늘어나지 않거든. 얘가 이제 닮은 도형이라서 일정한 비율로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등차수열이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등비수열의 전형적인 형태인 거고. 그래서 여기선 등분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한다고. 근데 등분이 나오면 거의 다 이제 등차수열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등분인데 사실은 등비수열이지롱, 이런 문제는 없다는 거야. 등분은 등비수열일 수는 없습니다. 있긴 있어. 이거 있어. 지수함수 위에 좀 등분했다. 이렇게. 여기 등분했어. 사실은 너 2의 x승이야. 야, 이거 등차수열이라며. 뭐 이게 안 됩니다. 지수함수니까 당연히 등비수열이 되겠죠. 드물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 정도. 근데 이거는 너네가 딱히 낚일 만한 것들은 아니고 일반적인 도형과 등분은 등차수열의 형태입니다.
그럼 이제 요 관계식이 어떻게 되겠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19번에서 독특한 점은 아무것도 알려준 게 없어. 그냥 사다리꼴이고 등분만 했어. 근데 A1, A2 곱하고 막 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어. 근데 분모가 곱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는 거는 이걸 어떻게 바꾸고 싶은 걸까? 부분분수로 바꾸고 싶어. 부분분수. 부분분수 쪼갤 생각을 해야 돼요. 부분분수 쪼개면 싹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이런 것도 형태에 대한 익숙함이 있어야 돼. 분모가 뭔가 곱의 형태야? 그럼 부분분수로 바꿀 수 있는 표현, 어떤 변형 같은 게 유리하지 않을까. 이건 사다리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A1부터 A8까지냐? A8이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것만 알면 돼요. 등차 수열이면 그냥 문제 풀 수 있다고. 등차 수열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하는 거냐 하면 된다는 거야. 되게 간단해요, 생각보다. 왜냐면 좌변이 사실 이거잖아. 시그마 K가 1부터 8까지 A, K, AK 플러스 1분의 1. 사실은 이거죠. 시그마로 굳이 표현을 한다면. 아니지? 7까지네?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다고. 너 A, K 플러스 1 빼기 AK분의 1 AK분의 1 빼기 A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다 하잖아. 그지? 요 시그마. 근데 요게 이제 뭐가 되냐면 공차가 되죠. 이웃한두항의 차이니까. 1부터 7까지. 그러면 호르륵 날아가고 D분의 1 여기가 A1분의 1, A2분의 1 쭉쭉쭉 없어지다가 마지막에 A1분의 1 남고 A8분의 1 남죠. 그게 문제에서 우변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1, A8분의 N으로 나와 있죠. 분의 N. 너가 얼마니? 그래서 봤더니 얘를 통분을 하시면 A1, A8분의 A8 빼기 A1이라서 7D가 나옵니다. 근데 문제 앞에 D분의 1이 있잖아. 샥샥 약분되면서 N값은 7이구나. 이런 문제로. 됐어요? 이건 나름 재밌는 문제. 자, 넘어가서 물통 채우고 싶나요 혹시? 싫다고? 물통 채우는 문제 있고 21번, 22번 두 문제 있는데 21번은 사실 어렵지 않고요. 그림만 잘 판단하시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고 22번이 개인적으로 좋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자, 22번 한번 보시면 첫 항이 마이너스 8이에요. 공차는 D자리야. 근데 A1, A2, A3, A4 절대값의 합이 16이 되도록 하는 공차 D의 최대 최소의 곱을 구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절대값에 대한 이야기고 공차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이런 걸 전혀 모르는데 절대값이라는 건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함수 개념에서는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입니다.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AN이라는 녀석을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할 거냐면 이쪽이 이제 X축인 거고 여기가 N이 1인 거예요. 사실 N축인 거죠. N축. 이쪽이 N. 자, 1일 때가 일단은 마8이래. 마8 요 정도에 잡겠습니다. 마8. 일단 요 길이가 8이죠. 이 절대값에 대한 해석을 선분의 길이로의 관점으로 보겠다는 거야. 이거는 뭐 특별히 어려운 관점은 아니에요. 2, 3, 4. 자, 이렇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뭘 얘기하고 있냐면 선분 길이 다 더한 게 16이래. 여기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그럼 만약에 공차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니? 선분의 길이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 점점 커지고 있지. 근데 애초에 첫 번째 선분의 길이가 8인데 8에다가 8보다 큰 거 3개 더한다고 16이 되겠어? 그럴 리가 없지. 그러면 최소한 공차는 무조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긴 해야 돼. 자, 이렇게 되면 어떨까? 너랑 너랑 더한 게 8보다 크지? 근데 너랑 너랑 더한 거랑 너랑 너랑 더한 거랑 같지? 그러니까 8보다 큰 거 2개 하면 16보다 당연히 크겠지. 즉 이것도 아니네. 한 요 정도는 어때? 이러면 딱 얼마 하게 이거 다 더한 게?
딱 16이에요. 왜? 0 더하기 8, 둘이 더한 것도 8. 그죠? 그래서 여기부터 가능하구나. 가능. 요건 어때? 이렇게 지나가면 어떨까? 과연. 이거부터는 직접 계산을 좀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길이는 얼마가 나오냐면 이것의 공차를 D라고 부른다면 8에서 D만큼 뺀 거죠? 8 빼기 2D지? 얘는 그러니까 요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사이로. 이렇게 갔을 때의 수의 발의 길이 말하는 거야. 자, 얘는 요쪽이잖아. 그러니까 8 마이너스 2D를 다시 마이너스를 붙이는 2D 마이너스 8이에요. 아니 3D 마이너스 8. 미안. 3D 마이너스 8. 근데 잘 봐라. 이거 다 더하면 얼마 나오게? 정확히 16 나오죠. 그래서 요 사이로 지나가면 정확히 16이에요. 자, 요때까지는 왠지 될 것 같아. 여기까지. 왜냐하면 요게 얼마야? 4고 0이고 4지. 괜찮지? 정확히 16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공차는 3분의 8부터 2분의 8 사이가 될 수 있어. 3분의 8, 2분의 8이니까 4죠, 4. 요거 가능하고. 자, 여기보다 더 가봅시다. 요렇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될까? 자, 여기 길이는 여전히 8 빼기 D예요. 근데 여기부터가 부호가 바뀌면서 2D-8이고 3D-8이라고. 요게 이제 16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8 마팔 플러스 8 플러스 8 없어지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D 플러스 2D 3D니까 4D가 나옵니다. 4D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16이 나와야 돼요. 근데 그러면 D가 4인 거지. 즉 저 요 사이의 범위는 되는 게 아니라 딱 요 때만 가능해요. D가 마이너스 4보다 커지면 이걸 만족할 수는 없다. 끝입니다. 범위 이렇게. 22번의 풀이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보셔야 될 거는 뭐냐면 선생님이 등차 수열을 뭘 가지고 풀어갔어? 직선으로 풀어갔어요. 일단 첫 번째로. 그 다음에 절대값을 뭘로 풀어서 수선의 발의 길이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약간 좀 수열의 상황을 선생님이 이제 그래프와 어떤 선분의 길이 약간 기하학적으로 바꿔서 해석을 했죠. 이렇게 푸시면 좀 쉽게 풀 수 있는. 물론 어떻게 푸는 게 가능하냐면 원래는 범위를 다 나눠서 풀 수가 있어요. 범위 나눠서 답지에서는 아마 범위 나눠서 풀었을 거야. A3과 4에서 부호가 바뀔 때, A3, 4에서 부호 바뀔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눠서 풀었을 텐데 그것도 물론 풀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닌데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도형을 가지고 해석하기가 용이하다. 됐죠?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